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미니를 이용한 AI 서비스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웹 서비스 그리고 앱 서비스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유저는 이 프론트엔드로 만든 이 UI와 인터랙션을 하는데요. 이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 앱일 경우도 있고 웹 프론트엔드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앱이나 웹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정보를 저희가 획득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면 이 웹 프론트엔드에서 서버로 우리가 입력한 정보가 가게 되고요. 그 입력한 정보가 이제 DB에 쌓이게 되고, 만약 입력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요청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DB로부터 가져오게 되고요. 그 DB로부터 가져오게 된 정보를 우린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의 주가 같은 걸 요청했다면 네이버의 주가에 대한 네이버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이 서버로 던질 거고요. 이 DB에는 이 네이버 주가에 연결된 그 주가 정보를 DB에 요청할 거고, 이 DB는 네이버 주가를 리턴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서버는 네이버 주가를 또 다시 FE2로 리턴을 해서 유저가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서비스 구조는 이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하거나 DB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FE는 그 여러 가지 UI를 통해서 뭐 인풋 박스, 뭐 텍스트 인풋 박스, 뭐 레이디오 버튼, 뭐 셀렉트 박스 같은 걸 제공해서 사용자한테 정보를 입력을 받고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알아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이 백엔드에 요청을 해서 그 원하는 정보를 조회해서 이 유저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비스 구조입니다. 이 일반적인 AI 서비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적 능력이 하나 중간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지적 능력을 필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유저가 지적 능력이 필요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뉴스에 대한 전체 요약을 해줘라고 하면 오늘 뉴스에 대한 요약을 해달라고 보낼 거고요. 이 서버 같은 경우에서는 이 AI에게 여러 문서들을 보낼 것입니다. 어떤 문서들이냐면 오늘 있었던 여러 뉴스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요. 그 뉴스들에 대해서 AI에게 물어서 요약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요약된 정보를 다시 서버에 넣고 뭐 바로 유저한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DB에 캐시를 해두고 오늘 요약된 전체 뉴스 정보는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DB에 기록해두고 유저 A가 왔을 때 이 기록해둔 정보를 주고 유저 B가 왔을 때도 이 기록한 정보를 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중간에 끼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지적 능력을 중간에서 만들어서 뭐 DB에 저장해 두거나 아니면 챗봇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많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하게 유저가 원하는 요청을 AI와 소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DB와 서버와 AI가 소통하면서 미리 만들어 두고, 예를 들면 아까 전처럼 요약이나 시황 요약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영어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고 블로그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고 나중에 사용자가 오면 그 사용자마다 하나씩 꺼내서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AI 서비스 구조고요. 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컨텐츠를 쌓아놨다가 줄 수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실습할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할 건데요. AI와 바로 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 거고요. 저희는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제미니의 API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이 스트림릿 하나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 스트림릿은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U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이썬 프레임워크고요. 우리 유저는
이 스트림잇을 통해서 UI와 소통하면서 이 제미니와 이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제미니 API를 이용해서 한번 AI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미니를 이용해서 멀티모달 AI 어시스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VS 코드에서 저희가 실습하는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일단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 앱을 한번 먼저 띄워드리면 네, 이렇게 생긴 앱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제미니 프로나 비전이나 프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뭔가 여기 테스트라고 치면 이제 출력이 되게 될 텐데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어서 나오진 않고요. 저희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 왼쪽에 두고 진행을 하면요. 현재 저희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지를 이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을 통해서 사이드바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 해줄 텐데요. 먼저 저희가 이미지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 비전일 경우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 비전일 경우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업로드 이미지는 c.file 업로더 해서 저희가 업로드 이미지라고 레이블을 먼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이미지 업로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좀 더 부가적인 것들도 남기면 이제 뭐 라이블 비지빌리티는 그리고 except multifile은 false 그리고 타입은 png, jpg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이러면 이제 멀티파일 업로드는 금지시키는 거고요. 이제 파일은 jpg랑 png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레이블 비지빌리티는 얘를 보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건데요. 안 보이도록 해두었고요. 이제 밑에 또 넘어가서 또 중요한 걸 작성을 해둬야 되는데요. 캡션이라고 해놓고 현재 제미니 프로는 제미니 프로 비전은 멀티턴 대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 비전 모델은 멀티턴 대화를 약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멀티턴처럼 보여지지만 싱글턴 대화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저희가 만약 이제 업로드 이미지가 있다면 그 업로드 이미지를 저희가 읽어와야 됩니다. 네, 업로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바이트라고 해가지고 loaded image.read를 통해서 업로드된 이미지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오는 이미지를 우리는 이제 프로 비전 모델, 제미니 프로 비전 모델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get response를 현재 먼저 보면요. 이 get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제미니 제너레이트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선언을 하고요. 제미니 프로 모델일 수도 있고 프로 비전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가져오고 그 모델에 대해서 제너럴 컨텐츠를 하는데 만약 제미니 프로일 경우에는 메시지 전체 히스토리를 넘길 거고요. 만약 비전 모델일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와 이미지만 넘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트림이 가능하도록 스트림은 true로 해두었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이프티 세팅을 끌지 켤지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약간 모욕하는 것들은 이제 블럭 넌을 설정을 해둬서 모욕하는 거는 일단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이 위에 있는 이 타이틀이 되게 되고요. 네, 타이틀이 되게 되고 또 내려가서 빈 부분을 제가 또 채워보면 여기에 제가 메시지가 이 세션 메시지 없으면 이 세션 메시지 안에 메시지를 초기화하고 그거를 나중에 또 밑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수에 이 세션 스테이트를 담고요. 이 세션 스테이트가 뭐냐라고 하면 이 스트림릿 같은 경우에는 어떤 UI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이 전체 코드를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면 이전에 있었던 변수의 값들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세션 스테이트에 남아있는 값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남아있던 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이 세션 스테이트에 그 정보를 기입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 같은 거기 때문에 계속 누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션 스테이트에 두고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업로드된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역이고요.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미지를 아무거나 고르게 되면요. 예시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면 다운로드에 타임테이블 이런 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메시지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부분을 또 한번 채워보면요. 저희가 이 롤은 메시지 롤, 파트는 메시지 파트라고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롤이 유저라면 sc.chat messages는 user.markdown part 0를 하고 롤이 만약 모델이라면 동일하게 하는데 st.chatMessage 모델은 assistant 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대화한 기록을 대화한 히스토리를 이 아래에 남기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채워주면 저희 완료가 되는데요. 먼저 인풋이 있으면 이 챗 메시지에 담기게 되고요. 그 챗 메시지에 담긴 부분은 이제 유저 챗 메시지라고 하는 게 생기고 유저 챗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유저 챗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봇을 펴는 게 로봇의 챗 메시지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얘가 표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AI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에 나중에 저희가 AI 플레이스홀더에 텍스트를 넣으면서 텍스트를 스트림 형식으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비전 모델이라고 하면 이미지 바이트가 글로벌즈라고 하면 존재한다면 이란 뜻인데요. 이미지 바이트가 만약 이 변수가 존재하면을 의미하는 건데 이 변수가 존재하면 프로 비전이 선택이 되었고 이미지도 업로드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전 메시지는 이제 챗 메시지 저희 현재 위에서 입력어 들어온 건 좀 오픈
io.bytes io 그리고 이미지 바이츠 우리가 위에서 아까 이미지를 읽어 드렸었죠. 이미지 바이츠가 되고요.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get response 비전 메시지 그리고 모델은 제미니 프로 비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네, 이 타임 테이블을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테이블을 넣으면 이 사진이 뭐야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뭐야 라고 하면 네, 지금 에러가 떴는데요. 왜 에러가 떴느냐 라고 하면 지금 크리덴셜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제 크리덴셜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버텍스 AI 크리덴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치에 제가 제 버텍스 AI 크리덴셜을 위치해 두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설정을 하고 다시 이 python -m streamlit run mm assistant를 실행을 하면 다시 실행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제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요. 이 그림이 뭐야 라고 하면 지금 출력을 하도록 하지 않았네요. 지금 출력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출력을 하도록 하려면 이 res 텍스트는 땡땡 이고 for chunk in res 텍스트 플러스는 chunk.text chunk.text입니다. 그리고 AI 챗 플레이스홀더에 이제 res-text를 들어오는 대로 붙여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그림 올리고 잘못을 했는데 아마 이상하다고 하겠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과 도시 이름 파싱해서 제이슨으로 보여줘 라고 하면 이렇게 날짜들을 파싱해서 계속 생성을 해서 잘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텍스트를 추가한다고 해서 이게 히스토리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의 메시지를 추가하는 게 필요하고요. 모델의 메시지를 추가하면 이제 히스토리에 모델의 응답도 쌓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저희가 제미니 프로 비전이 아니고 제미니 프로일 때도 사실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 사용자의 대화가 담겨진 그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넘기면 되도록 이렇게 해둡니다. 이제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먼저 그냥 안녕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면 프로비전 모델이긴 하지만 이미지 바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제미니 프로가 응답을 하게 되고요.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지 몇 개야? 이렇게 하게 되면 3개입니다. 라고 제대로 잘 응답하는 이 멀티모달 어시스턴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제미니 API를 이용해서 멀티모달 AI 어시스턴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미니 API를 활용하여 동영상 요약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요약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제미니 비전 API 같은 경우에는 최대 동영상 2분의 길이까지 저희가 입력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 2분보다 좀 더 넘는 길이도 입력은 가능한데요. 이게 잠시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2분이라고 하지만 API에서 보장하는 길이는 2분인 것이고 현재는 뭐 더 긴 영상을 넣더라도 동작은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정적으로 서빙을 하시려면 최대 동영상 길이 2분에 맞춰서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접 코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만들 서비스의 형상을 한번 먼저 보면요. 네, 이런 서비스를 만들 것입니다. 저희가 동영상 요약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그 업로드에 대한 We're now on the scope of tonight's operation. What we know is they had drone feed. This is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요약 시작을 누르면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만들어 볼 것입니다. 지금 요약을 한다 하더라도 뭐 넌이 뜨는데요. 아직 이 요약을 만드는 부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약 부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화면을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이 사이드바가 있고요. 그 맨 사이드바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타이틀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업로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업로드가 만약 있다면 이 파일 안에 업로디드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체로 파일이 받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버튼을 만약 누른다면 이 스타트는 true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파일이 있다면 이 파일을 보여주고 sd.video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둡니다. 그리고 만약 스타트가 있다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영상 요약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영상 요약 부분을 실행할 때는 이제 파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만약 파일이 있다면 밑에 이제 제미니 API를 통해서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 함수를 결국 저희가 구현할 것이고요. 이 summarize에 넘겨주기 전에 이 비디오 파일을 읽어서 저희가 제미니한테 넘겨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일 리드 해서 비디오 인코디드를 만든 다음에 또 UTF-로 디코드를 해서 이제 part.from data라고 하는 제미니 API에 넘겨주기 위한 비디오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summarize 내에서 이제 비디오와 그리고 우리가 프롬프트 이 영상에 대한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넘겨서 영상 요약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summarize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채워보면요. 먼저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제미니 AP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버텍스 API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API를 사용하려면 이제 vertex.preview. generative 모델 안에 generative 모델 그리고 part 그리고 이미지는 이번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해주면 이미지와 버텍스 AI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거고요. 이 파트는 이미 밑에서 한번 사용했고 이 summarize 내에서 이제 버텍스 generative 모델을 선언하고 이 비디오와 프롬프트를 넘겨주어서 영상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generative 모델, 제미니 프로 비전 모델이어야 되고요. responses는
이제 model.generate content를 하는데 비디오와 이제 이 영상을 요약을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블랙 포인트, 이 땡땡이 있잖아요. 땡땡이를 활용해서 만들어 달라. 블랙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 줄로 요약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eneration Config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Max Output Tokens는 이제 2048 그리고 Temperatu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0.4 Top P 같은 경우에 1 그리고 Top K 같은 경우에 3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return responses.text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S가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summarize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입력을 받는데 여기서 저희가 파일 업로드한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죠. 제미니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 그걸 서머라이즈에 비디오로 넘기면 이제 비디오를 받고 제미니 프로 비전을 통해서 이제 이 비디오와 이 비디오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이 영상을 블랙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 줄로 요약해줘 와 함께 요청이 돼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responses.txt에 담겨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response.txt에 온 걸 저희가 또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저장을 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네. We're now on the scope of tonight's operation, what we know so far. I want to go to CNN's Alex Marquardt. 네. So let's talk about the strikes. We'll end up straight. Tight. 어떤 전쟁에 관한 그런 영상인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요약 시작을 누르게 된다면 이 제미니 API를 통해서 이 영상을 요약을 수행을 하고요. 영상을 요약한 결과는 이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예멘 후티 반군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을 지원을 받고 있고 공습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잘 이 영상을 요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입력을 준 영상은 9분짜리인데요. 이 제미니 API가 현재 받고는 있고요. 하지만 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성능이 좋을지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같은 경우에 뭔가 정확한 성능을 원한다라고 하면 2분 이하의 영상을 넘기시고요. 아니면 실험적으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조금 더 긴 영상도 현재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좀 더 긴 영상을 완벽하게 뭔가 요약하고 싶다라고 하면 영상을 2분씩 잘라서 요약한 다음에 그 요약된 것을 또 한 번 요약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긴 영상을 요약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동영상 요약 서비스를 제미니 비전 프로 API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그 기반 검색 AI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그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인데요. 검색으로 증강된 생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 검색을 어느 소스로부터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도메인 특화된 지식 아니면 어떤 회사 내에만 있는 사적 지식이 이 검색 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기존에 있는 구글 검색과 같은 검색 엔진이 그 검색 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떠한 질문을 요청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내 지식을 활용해서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지식을 검색해서 응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활용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검색 엔진, 구글 서치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최신 질의도 이제 응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의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어떤 특화된 정보에 대해서 이 특화된 정보를 우리가 사적으로 또 모아둔 다음에 LLM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면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겠죠. 이제 라그를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랭체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건데요. 이 랭체인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LLM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고요. 다양한 LLM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구글 제민이나 오픈AI나 안트로픽 또는 허깅페이스 등이 모델을 호출하는 방법이 서로 다 다른데요. 이 랭체인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LLM 제공자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서 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고 모델만 갈아 끼울 때 굉장히 편하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랭체인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체이닝을 도와주기 때문에 또 어떤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그리고 체이닝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알아보면요.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긍정, 부정을 분류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너무 재미없다. 이 문장이 긍정이면 포지티브, 부정이면 네거티브라고 하면 네거티브로 나올 거고, 이 영화 너무 재미있다. 이 문장이 긍정이면 포지티브, 부정이면 네거티브 하면 포지티브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변적인 이 어떠한 코멘트 부분만 저희가 가변적으로 뭔가 계속 바꾸도록 만들어두면, 이 부분만 변수화를 해두면 이 프롬프트의 재사용성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우린 이걸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 입력 부분만 갈아 끼워가면서 이 LLM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었잖아요. 그 프롬프트 템플릿과 이제 모델을 연결을 시켜주면 그게 체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체인에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요. 그 입력이 프롬프트 템플릿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인풋으로 들어간 게 또 LLM에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안녕 세상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체인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긴 체인을 만든다면 먼저 주제를 먼저 하나 던져주면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한 컨텐츠 제목을 만들도록 첫 번째 체인을 지나고, 그러면 어떤 제목이 만들어졌다면 두 번째 체인에서는 이 제목에 대해서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도록 또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 밑에 또 테슬라의 기업 문화는 어떨까에 대한 그 컨텐츠 내용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과 체인 알아보았고요. 이제 랭체인의 또 다른 장점도 하나하나씩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저희가 랭체인에서 제공해주지 않은 방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작성을 할 수 있지만 그 코드 양이 약간 더 길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트리밍 기능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작성해야 되는데 랭체인에서는 이렇게 짧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배치 호출, 여러 개를 동시에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랭체인을 활용하면 한 줄을 작성할 수 있고요. 랭체인이 없으면 더 길게 작성해야 될 걸 한 줄에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LLM API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LLM API만 나중에 갈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은 가만히 두고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갈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네, 이제 라그를 위한 준비 과정과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라그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 구글 서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구글 서치를 할 수 있으려면 이 구글 API 키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글 커스텀 서치 엔진 아이디를 또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이 구글 클라우드에 여기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이제 API 키를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 API 키를 만들었다면 이미 API 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 네임이 제너러티브 랭귀지 클라이언트잖아요. 그 제너러티브 랭귀지 클라이언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제너러티브 랭귀지 API 키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미 실습에 사용하던 그 API 키가 그 구글 API 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 새로운 API 키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 사용자 인증 정보를 클릭하시고 API 키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서치 사용을 이제 이네이블 시켜야 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 커스텀 서치 API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사용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눌렀기 때문에 API 사용 설정됨으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구글 프라이빗 서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걸 클릭하시면 새로운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직 서치라고 만들 수 있고요. 네, 원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고 이미지 검색이 되게 할지 아니면 세이프 서치를 되게 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웹 검색 아니면 특정 사이트만 검색할지 전체 웹 검색할지 또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새로운 검색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둔 베이직 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베이직 서치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검색 엔진 ID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검색 엔진 ID가 이 구글 CSE ID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 ID를 복사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 환경 변수에 구글 CSE ID는 이제 방금 복사한 그것을 붙여놓고 또는 이 구글 API 키는 이미 설정을 하셨으면 가만히 두셔도 되고요. 없으셨다면 다시 한번 환경 변수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는 이 윈도우의 환경 변수 설정 방법을 따라서 이 두 가지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그냥 이 주피터 노트북에 설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os.environ 구글 CSE ID에 방금 구글 CSE ID 커스텀 서치 ID를 의미합니다. 커스텀 서치 ID를 넣고 구글 API 키를 넣고 해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요. 랭체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이 랭체인 자체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세션에서 모든 걸 다루지는 못합니다. 들어가셔서 이 랭체인과 랭체인 익스프레션 랭귀지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랭체인만을 위한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필요한 패키지들은 설치를 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랭체인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랭체인 기능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랭체인
활용법은요. 이 랭체인 구글 젠 AI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는데, 이거 설치하게 되면 랭체인 구글 젠 AI, 챗 구글 제너러티브 AI를 이렇게 임포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랭체인에는 이 휴먼 메시지, AI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단위가 있는데요. 휴먼과 AI 메시지를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구조체가 됩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챗 구글 제너러티브 AI의 모델은 제미니 프로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호출 방법은 모델 invoke를 해서 어떤 텍스트를 넘기면 그 텍스트에 대한 응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휴먼 메시지, AI 메시지를 이제 함께 만들어서 리스트 형식으로 넣어주면 그것도 저희가 만들어 이렇게 모델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모델.stream을 하고 이 AI가 무엇인지 설명해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청크인데, 그 청크를 이제 프린트로 계속 이어 붙여 놓으면 이런 스트리밍 기능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기능,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병렬로 배치로 요청하는 것도 이 배치라고 하면 이렇게 병렬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한 정답도 이제 병렬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구글 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랭체인은 알아보았고, 이제 구글 서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치를 사용하는 방법도요, 이 랭체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저희가 LLM 그 에코시스템을 많이 구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구글 서치 API 래퍼라는 것을 임포트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글 서치 API 래퍼는 이제 서치, 그 다음에 search.run을 하면 서치 리절트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아무 파라미터를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제가 이미 그 구글 API 키 그리고 구글 CSEID를 환경 변수에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구글 서치 API에 이렇게 아무 설정을 하지 않고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날짜를 검색했는데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프라이빗 서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검색에 활용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오픈AI의 인베딩을 활용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너러티브 AI 인베딩을 활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 기준으로는 구글 제너러티브 AI 인베딩 자체의 성능이 만족스럽진 못해가지고요. 오픈AI 인베딩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인베딩을 또 활용하려면요, 그 오픈AI 키를 또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실습을 위해서 오픈AI API 키를 등록하기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주석을 불러서 이 구글 제너러티브 AI 인베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이제 풀에 문서들을 넣으면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길어도 됩니다. 피터는 구글에서 일합니다. 헨리는 켄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로버트는 메타에서 일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서 풀이 되는 거고요. 이게 1000개, 10,000개도 될 수 있겠죠. 이 1000개, 10,000개를 이제 여기에 제공하는 오픈AI 인베딩 또는 구글 제너러티브 AI 인베딩을 통해서 인베딩이라고 하는 벡터 형식을 바꾸고요. 이 FAIS라고 하는 이 벡터 인덱스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벡터 인덱스를 만들고 이 벡터 인덱스가 만들어지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라고 하면 어떠한 질문을 이 벡터 인덱스에 질문을 하면 그 질문과 가장 유사한 그런 문서를 찾아서 가장 유사한 순으로 정렬해서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면요, 이렇게 FAIS from text를 통해서 저희가 벡터 스토어를 만들고 그 벡터 스토어에
as 이 retriever를 통해서 retrieve를 만든 다음에 실제 호출하는 거는 retriever.invoke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고요. 이제 로봇은 어디서 일해? 라고 하면 로봇은 메타에서 일합니다.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invoke 하면 가장 관련도가 높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검색과 LLM을 또 연동을 해보면요. 이렇게 다음 문맥에 근거해서 문제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컨텍스트를 주고 이제 퀘스천을 주는 이런 템플릿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챗, 구글, AI이기 때문에 이 예제를 제미니로 바꿔주고요. 이제 연결할 때는 이제 체인은 이제 컨텍스트는 이제 리트리버로부터 그 응답을 가져오고 퀘션을 러너블 패스 스루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복잡한 부분이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직접 이 랭체인을 좀 더 공부하시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에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밑에 이제 chain.invoke에서 이제 로봇은 어디서 일해? 라고 나오잖아요. 이 문장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퀘스천은 로봇은 어디서 일해? 를 넣어주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러너블 패스 스루는 이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여기 넣어주겠다라는 그런 랭체인만의 문법이고요. 이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은 어디서 일해? 라는 것을 리트리버가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맥락을 이렇게 invoke를 통해서 찾아서 그 맥락을 컨텍스트에 담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퀘스천과 컨텍스트에는 퀘스천에는 이제 로봇은 어디서 일해가 들어있을 거고 퀘스천에는 이 로봇은 어디서 일해에서 검색된 이런 문장들이 있겠죠. 그걸 프롬프트에 넣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이 위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 컨텍스트와 퀘스천의 키가 있었습니다. 이 퀘스천은 여기 퀘스천에 들어가고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릿이 가득 퀘스천과 컨텍스트로 차게 되고요. 그거를 모델에 요청을 넣고 이 모델이 최종적으로 응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string output parser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델이 어떤 응답을 뭐 닷 컨텐트라든지 이렇게 감싸줘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텍스트만 출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랭체인에서는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어떤 처리 과정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실행을 하면 로봇은 어디서 일해? 라고 하면 로봇은 메타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좀 더 재미있는 예제를 하면 다음 문맥에 근거해서 문제를 답하시오. 이제 퀘스천이 주어지면 그 퀘스천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컨텍스트로부터 찾을 거고요. 리트리버를 통해서 넣어줄 거고 퀘스천과 관련된 정보를 리트리버에서 찾아서 컨텍스트에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또 English라고 하는 것을 더 주게 되면 English로 이제 바꿔서 응답을 하게 되도록 지금 프롬프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요. 이제 chain.invoke에서 이 텍스트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주게 됩니다. 이 딕셔너리 형태로 주게 되면 나중에 여기 이 체인 안에서 이 아이템 겟더라는 것으로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이 딕셔너리에서 퀘스천만 먼저 가져오면 이제 피터는 어디서 이래죠. 이것을 이제 리트리버에 넘겨준 다음에 그 결과를 컨텍스트에 넘기게 되고 이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 딕셔너리에서 퀘스천만 받아와서 이 퀘스천에 입력이 되게 되고 랭귀지 같은 경우에도 이 딕셔너리 안에서 랭귀지만 받아와서 이 랭귀지로 넘기게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프롬프트 모델 스트링 아웃풋 파스를 지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대되는 응답은 이제 Peter works at Google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라그를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랭체인, 구글 서치, 그리고 프라이빗 서치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그 기반 검색 AI 어시스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 환경 설정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환경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릿과 랭체인을 활용해서 제미니 API를 활용해보고 랭체인 커뮤니티에 있는 구글 서치 API를 활용해서 라그 AI 어시스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 형상에 대해서 먼저 보고 시작을 하면요. 스트림릿 런 라그 챗봇을 하면 이렇게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뜨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7일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경기한 나라는? 이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2월 7일 어제 요르단과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경기를 했었는데요. 이 경기를 열리지 않았다고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비전 프로 가격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상한 응답을 하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 이 서비스에 검색을 붙이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전 프로도 이제 최근에 지금 강의를 찍는 2024년 2월 8일 이 근처에 최근에 한 1월 말쯤에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전 프로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딥러닝 어쩌고저쩌고, 클라우드 기반 이미지 분석 처리니 뭐니 하는 것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이 있다면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지 않았겠죠. 이제 검색을 하는 기능을 이제 저희가 채워 넣어서 제대로 라그 기반 AI 어시스턴트가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을 살펴보면요.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시고 맨 처음에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저희는 이제 구글 제너러티브 AI 제미니 프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스트림릿은 어떠한 입력을 실행할 때마다 화면이 모든 이 코드가 다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속 뭔가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은 이 세션 스테이트에 넣어두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세션 스테이트에 넣어두면 이제 화면이 다시 화면을 뿌리더라도 이것들은 다시 코드가 실행되더라도 얘네들은 다시 뭔가 초기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세션 모델에 이 제미니 프로를 설정을 해주고요. 메시지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넣어둔 것으로 이용해서 여기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메시지가 여기 위에 있는 메시지죠. 이것도 화면이 새로 고침될 때마다 새로 고침이 아니고 이렇게 어떠한 입력이 될 때마다 다시 스트림릿은 모든 코드를 실행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션 스테이트에 메시지를 넣어 주었고요. 그 메시지를 순회하면서 이 챗 메시지, 각각 하나하나가 챗 메시지인데 챗 메시지를 그려주고요. 이 롤에 따라서 사람 모양, 어시스턴트 모양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챗 인풋 같은 경우에 여기 입력하는 것이 저희 챗 인풋이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유저 뭔가 인풋이 있으면 그 인풋에 대해서 이제 유저의 그 챗 메시지를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 프롬프트라고 하면서 유저의 메시지를 적어 줄 거고, 이 이후에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지리 정교화라는 것과 검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리 정교화라는 것은 저희도 구글 검색에 자연어로 질의하면 검색이 잘 안 되잖아요. 저희가 뭔가 단어 형식, 개조식, 키워드 형식으로 넣어야지 검색이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 형식, 검색어 스타일로 질문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수행을 또 LLM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검색을 잘 바꿨으면 이제 구글 서치 API를 활용해서 검색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이제 한번 마크다운으로 뿌려주고 이 프롬프트를 다시 검색 결과와 이 검색어 그리고 질문과 검색어 그리고 검색 결과를 이어붙여서 프롬프트로 만든 다음에 유저 메시지에도 넣어주고 모델에도 이 요청을 해주고요. 이 제미니 API에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질문과 검색어와 검색 결과를 모두 함께 이 제미니 프로에 넘겨서 응답을 만들도록 스트림 형태로 만들도록 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정교화하는 부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정교화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요. model.invoke 해서 다음 질문을 검색어의 형태로 바꿔줘. 여러 개 말고 하나만. 프롬프트. 사용자의 입력이 프롬프트였기 때문에 프롬프트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컨텐트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 프롬프트가 사용자의 입력인데요. 이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앞에 이런 프롬프트를 달고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인보크를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텍스트 결과가 컨텐트에 담기게 됩니다. 그 컨텐트에 담긴 게 이제 쿼리로 들어오게 되고요. 제가 그걸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질의 정교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까지만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볼까요? 예를 들면 2월 7일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경기한 나라는 이라고 하면 밑에 로그를 보시면 이 normalized queue, 이 normalized queue죠. 2월 7일 아시안컵 한국 경기 상대국이라고 잘 변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검색을 해야겠죠. 이 검색을 하려면 또 저희가 이제 구글 서치 API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서치는 구글 서치 API 래퍼 다음에 search.run을 해서 query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는 한번 저희가 뿌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석도 해제해서 나중에 또 검색 결과와 합친 그 질문과 검색 결과를 다 합친 것을 또 프롬프트로 만들어줘서 나중에 한 번 더 이 제미니 프로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예시를 넣고 이제 검색을 잘 해서 응답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던졌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비전 프로의 가격은 $3,499라고 잘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응답을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2월 6일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경기한 나라를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검색 결과를 가져오고요. 일단 2월 10일 아시안컵 경기 상대국이라고 지리를 변환해서 검색에서 가져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검색 결과를 보면 2월 7일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경기한 나라는 요르단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이 2월 8일이거든요. 2월 7일에 어제 이제 요르단과 경기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질의를 응답해주는 라그 기반 AI 시스템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이번 시간에는 툴을 사용하는 AI 어시스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을 사용하는 AI 어시스턴트. 이런 어시스턴트를 저희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트와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주면 그 요구사항을 완수할 때까지 스스로 동작하는 것을 저희는 에이전트라고 부르고요. 거의 사람과 유사한 것이죠. 스스로 사고하고 실제로 액션을 수행하고 그 액션의 결과를 또 보고 또 다시 사고하고 액션을 수행하고 그 또 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만족될 때까지 스스로 동작하는 것을 저희는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걸 저희는 툴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서치, 검색을 알아봤는데요. 이 서치도 이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칼큘레이터 같은 계산기, 그리고 달력도 에이전트가 뭔가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달력, 그리고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많은 경우 코드 인터프리터가 이 에이전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 에이전트가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또 에이전트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문제를 이 툴과 함께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함께 해결을 하는 게 이 에이전트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랭체인 페이지에 가서요. 이 랭체인 에이전트를 저희는 만들 수 있는데요. 랭체인은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템플릿 체이닝 말고도 굉장히 이 LLM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저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에이전트이기도 하고요.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번 경험해 볼 에이전트는 제이슨 챗 에이전트고요. 지금 번역을 한 거고요. 원본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좀 더 보시기 편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들을 먼저 임포트하고요. 이 랭체인 에이전트 관련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사용할 툴들을 임포트합니다. 여기서는 트래빌리의 서치 리절트라고 하는 툴을 사용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색 또는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거를 저희가 또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예시는 챗 오픈 AI가 나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글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해서 제미니를 사용할 거고요. 먼저 도구를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툴들은 이 랭체인 커뮤니티에서 이 툴즈 하위에 많이 이미 만들어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져다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통합, 여기 인테그레이션에 밑에 가보시면 툴즈라고 있는데요. 이 툴즈에 기본적으로 랭체인에서 구현해 놓은 굉장히 많은 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쉘도 있고요. 아카이브에 있는 어떤 논문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 플러그인, 달리 이미지 제너레이터, 덕덕고 서치, 파일 시스템 등등 굉장히 많은 구글 파이낸스 등 굉장히 많은 이런 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툴들을 임포트 해와서요.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에이전트를 생성을 합니다. 에이전트 생성하는 방법은 랭체인 허브라고 있는데 그 허브에 이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들은 이 LLM을 에이전트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챗 제이슨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챗 오픈 AI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미니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create JSON 챗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LLM과 그리고 툴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에이전트 익스큐터라고 하는 것에 다시 에이전트와 툴을 넣어주면 에이전트 익스큐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실제 실행하는 거는 agent executor.invoke를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넣으면 이 요구사항을 완수할 때까지 혹은 본인이 판단해서 도저히 못 풀겠다라고 말을 할 때까지 스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at is 랭체인을 하면 여기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빌리 서치를 사용해서 랭체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알아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이널 앤서에서 어떠한 랭체인 오픈소스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다. 오케스트레이션 for developing 라지 랭귀지 모델을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서 응답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직접 이 랭체인을 활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저희 구글 제미니 API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 랭체인 허브, 랭체인 익스페리먼탈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시의 어떤 툴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랭체인 툴즈에 임포트 툴즈를 해서 어떤 함수의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파라미터 이름, 설명, 그리고 주석을 작성해 두면요. 이 주석과 함수명을 참고해서 스스로 툴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LLM이 이 함수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함수 이름을 where cat is hiding, where is the cat hiding right now 라고 하면 이제 함수 이름은 이것이고 이것 그대로가 LLM이 볼 수 있는 함수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주석도 LLM이 이 함수의 주석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LLM이 만약 캣이 어디 있는지 묻는 사용자 질문을 마주한다면 이 함수를 실행해서 이 캣이 어디 있는지 리턴을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어떠한 물건의 위치를 호출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이 bed일 때는 place 안에 bed라는 단어가 있으면 socks, shoes, dust, bunnies 그리고 shelf라는 게 있으면 books, pencils, pictures 나머지면 cat snacks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또 LLM은 만약 이 get items 그리고 주석을 참고해서 함수 이름과 주석을 참고해서 본인이 이 상황을 해결할 때 필요한 함수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툴 데코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가서 실제 또 더 보면요. 이제 랭체인이 챗 구글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이제 제미니 프로를 모델로 호출을 하고요. 이거 하실 때 convert system message to human은 true로 두시면 좋습니다. 이 리액트 챗 제이슨이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이것을 요구하고 이 챗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true로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봤던 그 웹사이트와 동일하고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 파이썬 래플 툴즈라고 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LLM은 어떠한 수학적 계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산수를 하거나 수학 계산하거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한데요.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모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수학 계산을 할 때 이 파이썬을 실행을 해서 수학을 계산하게 하는 등을 통해 이 수학 성능을 올릴 수 있고 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많은 능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엑셀을 조작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코드 인터프리터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시로는 이 where is cat is hiding 그리고 get item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LLM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툴 3개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웹사이트에 봤던 것과 동일하게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고요. 에이전트 익스큐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이 중간 과정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 중간 과정을 출력하면서 저희가 LLM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서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면요. 배드에는 뭐가 있어?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get item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 액션 인풋에 배드를 넣겠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측 결과가 옆에 뜨고요. socks, shoes 그리고 dust bunnies가 이게 함수 출력이 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참고해서 모델이
The bed contains items such as socks, shoes, 그리고 dust bunnies를 가지고 있다. 베드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해볼까요? 만약 이런 높은 자릿수의 곱하기 같은 경우에 LLM이 잘 하지 못하는데요. 123 곱하기 123을 하면 이제 모델이 스스로 파이썬 인터프리터인 파이썬 랩을 사용해서 프린트 123 곱하기 123을 수행을 하고 결과를 이제 15129를 관측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15129를 응답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거를 해보면요. 제가 여기에 어떤 CSV 하나를 받아 두었는데요. 이 CSV 안에는 이제 lot are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게 house.csv에서 lot area의 평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엑셀을 읽을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짜서요. 판다스 코드를 짜서 lot area의 평균을 구해서 출력을 하고요. 그걸 관측을 해서 평균 lot area의 크기는 9819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툴을 사용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릿을 통해서 툴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스텝 01에서 툴을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툴을 만드는 에이전트 코드를 스트림릿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히 옮긴 코드인데요. 여기서 주요한 변화사항만 제가 몇 군데 짚고 한번 보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거는 파이썬 래플과 이 서치 두 가지 툴을 사용할 거고요. all tool names라고 하고 이제 init agent executor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init agent executor는 맨 처음에 agent executor를 만드는 코드고요. 네, 리액트 챗 에이전트를 프롬프트로 가져오고 우리가 필요한 파이썬 래플과 서치 툴을 가져옵니다. 서치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감싸 주어서 서치 툴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리고 서치 툴을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담아주고 이 selected tool name list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툴들을 선택하게 UI를 만들 건데요. 멀티 셀렉트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툴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create JSON 챗 에이전트를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executor에 에이전트와 selected tool list를 넘겨주어서 에이전트 executor를 만들고 세션 스테이트에 등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 executor는 이제 사용하는 툴이 변경될 때만 다시 업데이트가 되게 되죠. 맨 처음 포함해서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 스테이트에 등록을 해두고요. 메시지도 동일하게 스테이트에 등록을 해두고 이 selected tool name lis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먼저 최종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면요. 네, 이렇게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툴은 이렇게 제거하고 네, 필요한 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약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네,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선택된 툴만 저희가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selected tool name list를 만들어 주고요. 에이전트 executor가 세션 스테이트 없다면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면 이 sd.multiselect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multiselect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이제 selected tool name list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update selected tool list를 통해서 L이 빠졌네요. 네. 네, 툴 리스트를 통해서 선택한 툴 리스트가 selected tool name list가 되게 되고 init agent executor를 통해서 다시 에이전트를 초기화시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메시지 뿌려주는 부분, 그리고 유저 인풋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이 에이전트 익스큐터의 단계별 출력을 해주는 그 부분을 단계별 출력에 대해서 이제 스트림릿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표기해주는 그런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보면요. 예를 들어 복잡한 LLM은 이 수학 계산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곧 이 차수가 높은 자릿수가 높은 계산을 하게 할 때도 이제 파이썬 애플을 실행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해서 결과를 만들게 되고요. 또 2024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요르단전의 점수를 알려줘라고 하면 또 서치 툴을 사용해서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이 요르단과 한국의 점수, 요르단이 졌다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대0으로 됐다. 그리고 2024 아시안컵 세미파이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서 알려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만들었던 툴 AI 에이전트를 이제 스트림릿으로 한번 입혀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